이번 시간은 자바 프로그래밍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바의 역사, 자바의 작동 원리, 자바의 실행 과정 및 자바의 특징을 살펴본 후에 자바의 프로그램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는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코드, 즉 이진 코드의 기계어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는 기계어만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와 사람이 그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와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게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죠. 그래서 고급 언어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나뉠 수 있는데, 고급 언어일수록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가깝습니다. 즉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부르는 C나 C++, 자바 등이 대표적인 예로 그 고급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고급 언어로 작성된 소스는 기계어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로 변환을 해줘야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그 컴파일러가 이제 자바 C.exe라는 걸 통해서 그 자바 소스 프로그램을 그 바이트 코드로 변환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그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 저급 언어는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로 이제 어셈블리어가 대표적인 언어인데, 하드웨어에 이제 직접 액세스함으로 처리 속도는 빠른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배우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자바는 1991년에 선 마이크로시스템즈사에서 제임스 고슬링이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고안해서 오크라는 언어로 시작이 됐어요. 이 오크라는 언어는 가전제품에 사용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인터넷 등장과 함께 인터넷에서 실행되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되면서 그 이름을 자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후 Write Once, Run Anywhere라는 슬로건을 걸고 그 자바 현재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자바로 계속 발전이 되었죠. 이 슬로건은 그 자바가 어떤 장비에서도 개발될 수 있고 그 표준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돼서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장착된 어떤 장비에서도 실행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뒷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 즉 이제 C나 C++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위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위에 OS, 윈도우나 리눅스 같은 OS가 올라가고 그 위에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눅스에서 실행시킨 그 소스 실행 파일들이 그 윈도우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윈도우에서 실행시킨 실행 파일은 그 리눅스에서 실행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바는 이렇게 하드웨어 위에 OS가 올라가고, OS 위에 JVM이라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올라가고, 그 위에 그 프로그램의 실행 파일, 즉 자바 바이트 코드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 자바 프로그램에 그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자바는 그 플랫폼이나 이제 하드웨어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그 플랫폼의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바 코드 실행 과정을 살펴보면 자바 소스 코드,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그 작성했던 hello world test.java 파일이 이제 자바 소스 코드인데, 이 코드가 자바 컴파일러 자바 c.exe라는 자바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바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자바 바이트 코드로 변환된 게 여기서는 hello world test.java가 hello world test.class로 그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는 이 JVM의 자바 버추얼 머신의 클래스 로더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로더는 그 동적 로딩을 통해서 필요한 클래스를 로딩해서 또 로딩하거나 링크해서 그 런타임 데이터 영역, 즉 JVM이 메모리에 올려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행 엔진에서 이 JVM 메모리에 올라온 그 바이트 코드들을 명령어 단위로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객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라고 했는데 객체는 도대체 뭐고 객체 지향 언어는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실제로 이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과 구별이 가능하다 하면 그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실제 객체는 상태와 동작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객체는 이 상태라는 필드의 상태를 저장을 하고 이 메소드를 통해서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객체 중에 하나인 예를 들어서 자전거 객체를 살펴보면, 자전거는 기어와 페달 케이던스, 속도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고, 기어 변경이라든가 페달 케이던스 변경이라든가 브레이크, 그런 것 같은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OOP, 자바는 이 OOP 프로그램,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프로그램을 단순히 데이터와 처리 방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객체라는 단위로 나눈 후 이 객체들의 서로 상호작용을 서술하는 방식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즉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자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는 이식성이 높은 언어라고 합니다. 이 이식성이라는 게 이제 서로 다른 실행 환경을 가진, 즉 윈도우 운영체제에서도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뭐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실행할 수 있으면 그 이식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처럼 서로 다른 실행 환경을 가진 시스템 간에 프로그램을 옮겨 실행할 수 있는 게 이식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바는 아까 보듯이 자바 버추얼 머신, 즉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바 런타임 환경, 그러니까 실행 환경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운영 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식성이 높은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그리고 자바는 함수적 코딩 스타일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자바 8 버전부터는 람다식이라는 함수적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식을 사용을 하면 컬렉션을 처리하는 데 쉬워지고 코드가 매우 간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람다식이라는 코드 스타일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C나 C++은 메모리에 이제 생성된 객체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작업을 성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불완전하고 다운되는 현상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C++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다운되는 현상, 메모리 그런 문제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드 메모리 익셉션이 뜬다거나 아니면 그런 메모리 처리 때문에 다운되는 현상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자바는
그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객체 생성 시 자동으로 메모리 영역을 찾아서 할당을 하고 사용이 완료되면 그 가비지 컬렉터에 의해서 그게 가비지 컬렉터가 실행이 되어서 자동으로 사용되지 않는 객체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비지 컬렉터 때문에 그 자바가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 자바는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콘솔 프로그램부터 클라이언트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버용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제 모바일 요즘에 많이 개발하고 있죠. 모바일용 안드로이드 앱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스레드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운영체제에 따라서 멀티스레드를 구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데 자바는 스레드 생성하고 제어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API를 제공을 하므로 그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멀티스레드를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 로딩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아까 그 프로그램 자바 그 봤을 때 우리가 JVM의 메모리에 그 한꺼번에 올려지지 않고 그 실행 시마다 클래스 파일들이 요청되는 순간에 로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클래스 로더가 그 필요한 클래스를 그때그때 동적으로 로딩한다고 했는데 이 클래스 로더에 의해서 그 자바가 동적 로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막강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풍부합니다. 자바는 오픈소스 언어이거든요.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나 그런 게 또 오픈소스의 양이 정말 방대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급 어떤 프로그램 필요한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직접 구현을 하는 것보다 검증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면 그런 개발 기간이 단축도 되고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패키지, 클래스로 구분이 되는데 그 워크스페이스는 하나의 프로그램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규모가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워크스페이스 하단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의 상위 폴더로 생성이 되는 게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하나의 실행 파일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건 하나의 실행 파일을 생성하기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하위 단위로 생성이 되는데 대부분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때 프로젝트명은 첫 문자를 비롯해서 모든 단어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걸 권장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밑에 저희가 어제는 이제 패키지를 PCU라는 패키지를 생성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 밑에 여러 개의 패키지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패키지 1, 패키지 2가 결국은 이 패키지 1, 2를 나누는 건 클래스에 이제 기능별로 묶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하나의 카테고리, 그러니까 기능별로 묶어둔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처럼 패키지 1처럼 그 패키지를 하나만 만들 수도 있고 여기처럼 패키지 2. 서브 패키지처럼 이렇게 하이 패키지 형태로 트리 구조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 2. 서브 패키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패키지 2 밑에 서브 패키지가 폴더로 생성이 되면서 이렇게 하위 트리 구조로 패키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 후에 패키지 아래 그 클래스들이 들어가는데 이 패키지는 모두 소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구조화돼서 나눠집니다. 이제 그 밑에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와 같은 이제 클래스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클래스는
비슷한 유형의 메소드나 변수를 모아놓은 소스 코드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작성할 수 있는 우리가 작성하는 가장 하위의 소스 코드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클래스는 그 제일 하단에 마지막 패키지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파일명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클래스들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명사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그 클래스하고 소스 코드 파일 위치하고 그 컴파일대에서 바이트 코드화된 클래스 파일의 위치가 살짝 다른데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워크스페이스 밑에 프로젝트가 들어가고 프로젝트 밑에 패키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소스 코드는 이 패키지 밑에 소스라는 폴더 하단에 들어가고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 위치는 프로젝트 밑에 빈이라는 디렉토리 하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 이제 그 소스 파일 위치는 이 소스 밑에 패키지 1, 2 밑에 클래스 1.java, 클래스 2.java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패키지 2 밑에 서브 패키지 밑에 클래스 3.java라고 이런 식으로 소스 파일 밑에 이제 소스 폴더 밑에 이런 소스 파일들이 위치하게 되고 그 클래스 파일들은 빈 디렉토리 밑에 패키지 1 밑에 클래스 1. 클래스, 클래스 2. 클래스, 패키지 2 밑에 서브 패키지 밑에 클래스 3. 클래스 파일이 위치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hello world test.java 파일을 만들었는데 거기 그 폴더 구조를 거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아까 어제 그 만들었던 그 워크스페이스 하단에 헬로우 월드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생성을 했죠. 그 위에 소스 코드는 소스라는 폴더 하단에 PCU라는 그 패키지 밑에 이렇게 hello world test.java라는 그 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은 이 hello world 밑에 빈 디렉토리 하단에 PCU라는 패키지 밑에 hello world test.class 파일이 위치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자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자바에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 위치라든가 소스 파일 위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수업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